안녕하세요. 주의 이프리입니다. 요즘 눈이 자주 내리는군요. 오늘은 오랜만에 카페에서 작업을 해봅니다. 참, 이프리의 목소리가 빠르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오늘은 이프리의 목소리 속도를 한 단계 낮춰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한 단계 하향 조절이라서 바로는 안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아마도 보시다 보면 속도가 평소보다 늦은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엠플러스입니다. 상신 EDP에 이어 또 다른 2차전지 관련 스몰캡 기업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1772억이네요. 바로 다트로 가보겠습니다. 분기보고서를 보기 전에 제가 공시를 대강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업은 최근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이네요. 따라서 무상증자에 대한 세부 일정 공시도 있고 권리락이라는 공시도 있죠. 엠플러스의 무상증자는 한 주당 한 주를 추가로 발행하는 100% 무상증자였고 권리락 실시일은 9월 23일이었네요. 따라서 권리락 당일의 주가가 하향 조정된 것이 보이죠. 현재의 엠플러스 주가와 주식수는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기보고서를 봐보자고요. 클릭. 엠플러스는 2003년에 설립되었고 옥산에 위치하고 있네요. 2017년 9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요. 종속회사로는 헝가리의 엠플러스 헝가리 법인이 있는데요. 상신 EDP 때도 말씀드렸지만 헝가리는 국내 전지업체들의 거점이죠.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는 헝가리,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뭐 이런 식이죠. 설립연도도 2019년인데 전방업체들의 증설 시기와 시장계와 및 수요 시기와도 맞아 보여서 좋네요. 이 헝가리 법인은 직전 연도의 자산 총계가 기준에 부합하여 주요 종속회사임을 알 수 있으니 자회사의 규모가 무시할 정도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엠플러스의 헝가리 법인 지분율은 100%입니다. 총주식수를 봐볼까요? 엠플러스는 보통주 1116만 5517주를 가지고 있고 우선주는 없네요. 자사주는 7만 1997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사주는 장내에서 취득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분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1회차 12위 전환권 청구가 행사되면서 현재 주식수의 변화가 있다는 설명도 있고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친인척과 임직원들의 지분 보유로 이러한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외에도 이러한 주주들의 지분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주식수가 추가로 생길 요소를 봐볼까요? 역시나 기업이 설립된 이후로의 주식수 변화, 즉 자본금 변화들이 쭉 적혀 있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을 보면 두 건의 미상환 전환사채가 남아있네요. 현재 전환가의 기준, 이 주식들이 추가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수의 증가 즉 자본금과 시가총액의 잠재 증가 요소가 되겠죠. 엠플러스의 1, 2회차 전환사채 모두 채권의 기능을 상실한 빵빵 채권이니 기존 구독자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차업주 채널의 전환사채 영상을 보시고 빵빵 채권을 알아두는 것도 좋으시겠네요. 그러면 재무상태를 봐보자고요. 연결로 보겠습니다. 먼저 자산의 변화를 보면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죠. 이것만 봐서는 자금 조달로 증가했는지 순이익을 내서 증가했는지 섣부른 판단이 불가하죠.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엠플러스의 매출이 증가되어 매출 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 채권이 증가하니 이것에 대한 기대 손실을 대비한 대손충당금도 더 높게 설정되었네요. 엠플러스의 매출 채권 회수율을 살펴보면 회수율이 상당히 좋은데요. 12개월 초과는 아예 적혀 있지도 않고요. 실제로 매출이 발생 시에 현금 흐름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타 유동자산의 감소를 보면 선급금과 선급비용의 감소가 보이는데요. 영업상에서 매입하여 선지급한 것과 비용들을 미리 선지급한 것이 줄었다는 거죠. 또한 부가세대급금은 사업상으로 발생된 세금을 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타 유동자산의 감소가 있었던 것이고 재고자산의 증가를 보면 원재료와 제공품으로만 분류를 해놨네요. 원재료가 20배 이상 증가했고 생산 과정에 있는 제공품도 증가했군요. 증가되는 매출과 매출채권 그리고 회수율을 보건대 앞으로 수요와 매출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 부분을 봐보겠습니다. 매입 채무가 꽤 감소했는데 거래처에 줘야 할 돈을 줘서 감소한 것이고 기타 유동부채의 증가는 선수금의 증가 때문이네요. 고객사에게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건을 줘야겠죠. 재고자산이 증가된 것과도 맞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전환사채의 변화도 크게 보이는데요. 내역이 두 개가 보이죠. 유동 전환사채와 비유동 전환사채인데 정기말 기준 136.8억의 전환사채가 그동안 꾸준히 일부 행사됐으니 그것에 맞게 회계 처리된 금액이 75.9억이고 이것을 전환 청구 가능 시기에 맞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뉘어서 20년 9월 말 기준 유동 전환사채 16.8억, 비유동 전환사채 59억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본을 봐보겠습니다. 자본금이 2배 이상 증가했죠. 무상증자로 2배 증가했을 것이고 전환사채 등의 추가 발행으로 또 증가했겠네요. 또한 이익잉여금도 누적되었고 자기자본도 증가했습니다. M+의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은 역시나 상당히 안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손익을 봐보겠습니다. M+의 매출 상승이 좋네요. 3분기와 누적 매출이 모두 크게 증가되었군요. 또한 이번 분기에는 매출 원가율을 낮추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었고 이것이 누적 영업이익 증가에 큰 도움을 줬네요. 영업이익의 증가 그리고 금융비용의 감소로 순이익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3분기의 영업이익률은 10.8%, 누적 영업이익률은 6%네요. 실적의 성장이 눈에 띄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번 분기의 역할이 컸네요. 지난 세계 연도의 실적을 봐보면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19년도에는 더 크게 성장했네요. 그런데 2020년은 2019년보다도 더 크게 성장한 것이죠.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18년도에는 매출 원가가 크게 상승하여 영업이익이 줄었던 것이 보이는데요. 굳이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재고자산 등의 큰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19년도의 큰 매출 상승에 도움을 준 것 같네요. 전에도 성장 기업은 이익보다 매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M+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장 기업들은 이익은 잠시 주춤해도 매출을 늘려가면 됩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은 결국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M+의 실적 변화 상당히 좋네요. 그러면 M+가 어떠한 사업을 가졌는지 봐보자고요.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M+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합니다. 얼마 전에 상신 EDP를 다루며 삼성 SDI가 주요 고객이고 원통형과 각형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M+는 SK이노베이션이 주요 고객사이며 파우치 관련 조립공정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요. 전에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 배터리가 주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조립공정은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등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등의 공정입니다. 조립공정 장비들은 이렇게 나뉘는데 M+가 모두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이며 이 장비들은 각형 배터리에도 대응을 하고 있나 보네요. 제 기억으로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같은 헝가리에 거점을 둔 각형을 취급하는 삼성 SDI에도 일부 대응이 되고 있나 보네요. 좋군요. 이런 부분은 회사와의 문의로 더욱 디테일하게 잡아가면 되겠죠. 여기서 보면 나딕은 장비도 보이는데 디게싱 장비 기억하시나요? 유니트론텍의 자회사인 GPI가 LG화학에 공급하는 장비죠. 알아두어 나쁠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하하. 조립공정 사진을 보면 이러한 장비를 M+가 주로 SK이노베이션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설명은 상신 EDP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배터리는 전동 공구, 모빌리티, 선박 에너지 저장 장치에 같이 쓰이니 그 수요가 정말로 엄청난 시장입니다. 제 예전 기억으로 SK이노베이션은 ESS 사업부를 없애고 전기차용 2차전지에 집중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2차전지 사업이 궤도에 오르니 다시 ESS 사업부를 신설했나 보군요. 이러한 선택과 집중 좋죠. ESS 시장 또한 어마어마하니까요. 전방업체인 SK이노베이션 역시 배터리 수주 잔고가 상당합니다. 또한 니켈 함량을 90%로 올리는 배터리 개발에도 성공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발트, 망간의 비중을 하향 조절하고 니켈 함량을 올리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개선되어지죠. M+는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주력인 파우치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을 납품하는 사업을 가졌고 이러한 사업들로 앞서 말씀드린 재무와 손익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M+의 계약 체결 공시들을 보면 중국 회사들 그리고 유럽, 미국 2차 전지 회사 등과의 계약이 보입니다. 이것들 또한 SK이노베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요. 따라서 M+의 투자 포인트는 재무, 손익의 변화와 전기차 및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이슈, 전지사업부의 실적 변화 등을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M+는 사업 설명이 간단하네요. 그러면 이프리의 기평평가 시간을 가져볼까요? M+는 사업성 4.1점, 재무건전성 4.4점, 투자가성비 3.8점, 총점 4.1점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또 4점 이상 기업이 생겼네요. 하하, 좀 더 빨리 M+를 다뤘다면
M+의 보고서를 보고 무증 가능성 여부도 미리 파악이 가능했을 것이고 무증 잠재 요소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무증을 해버려서 그 점은 아쉽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스몰캡 기업의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또 좋은 스몰캡 기업을 들고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건강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차, 업, 주의 이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